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우리나라도 일본 고스란히 따라가네요. 이제 우리도 마트타임 일에 가서 줄 서서 사고, 마감 시간 초밥 집어오고, 반찬 소소하게 해서 가족끼리 먹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근데 일본을 따라가긴 따라가요. 근데 안 좋은 것만 따라갑니다. 안 좋은 것만. 좋은 건 하나도 안 따라가. 예, 일본의 안 좋은 것만 더 세게 따라갑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그러니까 일본이 보면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보다 좀 앞서 나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겪을 거 미리 겪은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나갈지 이거 분석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여자분들이 보면 일본이 어떻게 이제 결혼 문화 바뀌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못 봐. 그러면서 일본이 왜 가는 거야 도대체? 근데 이거 봐야 돼. 왜냐 일본이 그래도 우리가 좀 앞으로 현상을 파악하는데 좋은 교보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일본이 여러 가지 경제 현상이나 문화 현상을 우리보다 좀 빨리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본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흘러갈지 대충은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일본은 아시다시피 버블 경제를 겪었던 그런 나라고, 그리고 버블 경제 깨져 나가면서 이제 장기화된 디플레이션 사회, 저성장 사회를 미리 겪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저성장이 예정돼 있죠. 그러면 어떻게 흘러갈지 일본을 보면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단 돈 없는 사람은 정말 힘듭니다. 돈 없는 사람이 힘들고, 돈도 없는데 결혼 못한 사람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당연한 겁니다. 이거 당연한 거야. 근데 벌써부터 힘들어요. 일본은 30년 넘게 저성장인데 우리나라는 꼴랑 이제 저성장이 이제 시작하는 것 같은데 벌써부터 힘에 부처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이제 아직 출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일단 우리나라 보면 뭐 아시겠지만 뭐 자산이 넉넉한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빚 있는 분들도 많고, 그 빚 있으면 갚아야 되는데 빚을 안 갚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대로 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본도 그런 사람이 있었죠. 일본도 이제 그런 이제 직장 안 다니고 알바를 해서 생계 꾸려나가고, 예, 일본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MZ 세대라고 하죠. 일본에는 이제 사투리, 유투리 세대라고 있습니다. 이제 고도의 어떤 그런 취업난을 겪고 나서 이제 취업 안 하고 그 아르바이트만으로 그 생계를 꾸려나가는 사람들, 프리터족이라고 하죠. 그 원조가 일본입니다. 일본이. 앞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좀 많이 힘들 거예요. 왜냐, 사람들이 뭔가 이제 그런 저성장에 대해서 대비를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도 약간 사리부리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난 웃긴 게 그런 거야. 왜 그동안 대비 같은 거 안 하고 살다가 이제 와가지고 뭔가 좀 바꾸려고 하는 걸까? 항상 일이 터지고 나서 바꾸려고 그래. 봐봐요. 경기가 안 좋아지 누가 있는지 아세요? 바로 조린인간이 같은 분이 힘들어요. 예. 조린인간 죄송합니다. 이제 그런 이제 단순히 일자리를 해야 되는 분들, 꼭 필요한 분들이 힘들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남자보다 여자보다 월등히 많아. 근데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또 안 좋은 게, 일본보다 더 안 좋은 게 그런 겁니다. 일본은 4차 산업이 없었거든요. 일본은 이제 버블 경제 시절에 그런 IT나 뭐 온라인 커뮤니티나 그리고 4차 산업 자체가 없었습니다. 일자리 많았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는 얘기가 상당히 틀립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고도화된 온라인 사회가 돼버려서 사람들이 오프라인으로 이제 물건을 잘 안 사요. 여러분 알잖아요. 그리고 많은 젊은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게 익숙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 상권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오프라인 상권 붕괴 자체가 없습니다. 일본은 어디 가든 사람이 많아요. 동네 마트 가도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다르죠. 일본은 그래도 저성장 사회라 하더라도 내수 경기는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르잖아. 일본은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그런 단순 일자리가 많거든요. 물론 큰 돈 버는 건 아니지만 단순 아르바이트나 일자리가 많아서 일을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힘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설령 구한다 해도 큰 돈은 못 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내년 최저시급이 발표가 됐습니다. 정확히 1320원이에요. 작년 대비 290 올랐습니다. 사실 엄청나게 크게 오는 건 아니지만
290원 오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지금 벌벌 뜹니다. 알바가 또 없어질까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가장 쉽고 단순한 일부터, 전문성이나 어떤 경력이 없는 일부터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그래서 앞으로 청소일도 없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서비스 파이는 엄청나게 쪼그라듭니다. 아마 내년 되면 정말 보기 힘들 거예요. 내년 되면. 점점.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제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제 내년 최저시급 발표됐잖아요. 1320원. 그 얘기 나오는 순간 마음속으로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사람들 정리하겠다. 증거 줄여야겠다. 아니면 이제 뭐 사람 대신에 뭐 대신할 수 있는 것들 써야겠다. 아마 속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겉으로는 얘기 안 해도. 그러면 이제 뭐 알바생 따로 불러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나다시피 요즘에 뭐 경기 안 좋은 거 알지? 미안하지만 우리 사정이 안 좋다. 그리고 사장 입장에서 뭐 이런 말하기 그렇긴 한데 요즘에 좀 인건비나 물가의 압박을 많이 느껴서 좀 결단 내리려고 한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이번 달만 다니고 이제 끝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아마 그런 사장님들이 아마 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면 내년부터는 정말 아르바이트가 지금보다 더 적겠죠. 지금도 사실 좀 쪼그라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서비스 파이가 엄청나게 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서비스업 먹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여자분들이 많아. 이 서비스업으로. 근데 여기 보면 점점 작아진 일이죠. 점점. 근데 그런 서비스업에서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제 잘 사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솔직한 말로. 그리고 저축을 하신 분도 많이 없습니다. 돈을 잘 모은 사람도 많이 없어요. 그냥 이제 그 서비스업 일을 해서 그 월급까지 먹고 사는 분들, 아니면 좀 그냥 돈 버는 족족 쓰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내가 이 일을 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 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대비가 많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없는 사람이 힘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쉽고 단순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타격을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제가 매일같이 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일본보다 훨씬 더 안 좋아요. 상대가 안 될 정도 안 좋아. 일본은 적어도 아르바이트를 못 구해서 일을 못한다 얘기는 안 나오거든요. 뭐 그게 뭐 월급이 적다 뭐 그런 게 있어도 일을 못 구한다는 얘기는 안 나와. 근데 한국은 일 자체를 못 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지.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서민들도 해외여행 다니니 차도 외제차 아니면 소렌토나 산타페 말 다 했죠. 라고 적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웃긴 게 뭐냐 하면 아직 우리나라가 좀 힘들다는 생각을 좀 못 가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말은 힘들다고 하지만 행동은 좀 달라. 그러니까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진짜 막 이게 사람들이 어렵다 느끼면 지금 큰 돈 나가는 걸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큰 돈 쓰는 것들을. 근데 큰 돈 쓰는 거 써요. 몇백은 아끼더라도. 아니 큰 돈 나가는 걸 줘야 되지 않나?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여행이죠. 아니 여행 안 간다고 사람이 어떻게 돼? 여행이 밥 먹이 주나? 뭐 여행 몇 번 가면 뭐 취업할 때 뭐 어드밴티지 됩니까? 그런 거 1도 없잖아요. 여행이야말로 진정한 큰 소비 아닙니까? 큰 돈 나가는 거 아니야? 차라리 여행 한 번 안 갈 돈을 맛있는 거 먹는 게 낫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아니 여행이라는 게 한 3, 4일 동안 돈 200 쓰는 거잖아. 이거야말로 진정한 큰 소비 아닙니까? 아니 몇 병을 아껴서 뭐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식비 줄이고 집밥 해먹으면 뭐예요? 여행 한 번 가면 몇 달치 다 날아가는데 제 말 틀렸습니까? 나 이해가 안 돼. 한국 사람들 보면 상식에 벗어나신 분들이 많아요. 말은 힘들다 하는데 여행은 자주 가고 돈은 없어도 여행 가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나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정말 배운 사람이 맞는지.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요즘에 신차 구입도 많아요. 돈이 없거든 여러분. 돈이 많아서 신차를 구입하는 게 아니라 돈은 없는데 남들한테 뭔가 꿀리기 싫어서 어차피 뭐 돈 모아서 내 집 사는 거 힘드니까 차라도 좀 굴리자. 이딴 마인드 가진 사람들이 많아 이게. 그러면 이게 뭐예요? 아직 사립구입 못하는 사람들이 졸라 많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나중에 정말 매운맛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보면 그런 거야. 아직 힘들다고 하지만 진짜 매운맛은 안 봤어.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매운맛을 봐야 그때 가서 합니다. 말로 힘들다 힘들다 해도 아직 자기가 뭔가 있잖아. 이 매운맛을 이제 제대로 보지 않으면 못 느껴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정말 돈 없고 이제 궁지에 몰리게 되면 그때 가서 알게 되는 거야. 아, 정말 앞으로 돈 없는 사람 힘들겠구나. 근데 그때 가서 알게 되면 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보면 일본을 걱정할 때 아닙니다. 우리를 걱정해야 돼. 딴 나라 걱정할 때가 아니야. 근데 나는 웃긴 게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아직 한국 사람들은 지금 뭔가 진짜 제대로 뭔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많이 없다. 그러면 앞으로 좀 데미지 세게 입을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 그리고 앞으로 가진 게 없고 이제 모아놓은 거 없고 이런 사람은 인생이 점점 고달퍼질 수밖에 없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모아야겠죠? 모아야 됩니다. 앞으로 돈이 많이 간절해진다니까. 그리고 여행 그렇게 자주 갔다 와도 막상 피할 돈이 없으면 그 여행 아무 쓸모 없습니다. 아무 쓸모 없어.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헛것에 빠지지 말고 좀 현생을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